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이고 어떠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어떻게 기획 분석을 하고 유형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청중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란 사실 어떠한 사실이나 제안을 세상이나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것입니다.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등을 책이나 신문 등으로 발표하는 또는 어떤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또는 알게 하는 것을 모두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어떠한 발표를 할 기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익숙하고 이해를 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프레젠터라고 부르고 또는 애칭으로 피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줄여서 PT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인 상황에 말하기와는 구별되는 사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런 말하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표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계속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해진 것일까요? 프레젠터의 정보와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에게 되게 중요한 판단과 가치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콘텐츠이고, 두 번째는 전달력이고, 세 번째는 시각자료입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콘텐츠는 그 목적과 청중에 알맞게 내용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적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콘텐츠를 통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요소로서 두 번째인 전달력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우리 목적에 맞게끔 전체 흐름에 맞게 이끌어야 되고, 또는 신뢰감 있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며, 또한 다양한 자세와 제스처를 사용해야 됩니다. 구성 요소의 세 번째로서는 시각자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텍스트, 사진자료, 인포그래픽, 영상, 이러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화질이 좋은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청중이 통일성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는 그렇게 되도록 디자인하고 편집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분석의 그 세 가지 측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뭐냐 하면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유형들이 나눠져 있죠. 그 유형이 나눠져 있는 것에 따라서 목적과 목표, 그 다음 세부 절차와 계획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하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표로 전달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중들의 인원과 연령과 성별과 직급, 의사결정자, 태도, 자세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주된 청중은 어떠한 나이 그룹에 있을 수도 있겠고, 직업군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규모, 또는 산업군, 또는 소득, 또는 그 위치적인 장소, 이런 거에 따라서 청중들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는 장소에 관한 분석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 결정되고 났을 때는 그 장소, 자리 배치, 연단 크기, 마이크, 빔 프로젝트, 카메라, 청중들의 이런 어떤 상하 좌우 배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에 맞게끔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 유형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오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득 프레젠테이션은 어떠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사업이나 정책 또는 상품 광고 이런 거를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에 가깝죠. 그래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행동이나 마음을 바꾸는 게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신입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아름다운 학교 전경, 그 다음에 학교가 배출한 인재,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성 내용이 되게 강하고요.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프레젠터는 자신의 상품이 지닌 특별한 가치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오락적 유형의 프레젠테이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재미와 다양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강연들이 여기 속하겠죠. 여기서는 청중을 즐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 우리가 뭐 텔레비전 방송 같은 데서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강연하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무조건 무슨 학교 강의실에서처럼 그냥 뭐 교육적 내용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척 재미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중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 참여하는 그런 청중들은 일단 성별로도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경우는 여성분들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고, 또는 남성분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고, 또는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남성들한테는 주로 논리적인 전개, 또 이성적인 분위기, 또는 인과관계, 증거자료, 수치자료, 도표, 그래프, 실용적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설득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반면에, 여성들한테는 좀 구체적인 사례나 흐름을 잡아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로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경험담과 체험담을 통해서 공감시키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설득력이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분석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일단 MZ세대와 기성세대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MZ세대가 많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밝게 진행하고 속도감도 빠르게 하고 친근감 있게 비즈니스 캐주얼과 색채감 있는 차트 또는 최근의 동영상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다 그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성세대들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들을 청중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크게 하면서도 존칭어를 사용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예의와 격식을 차르는 그런 복장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차트도 좀 잘 보이게 하고 큰 글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이 세대 구분은 우리가 프레젠터들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는 55년부터 74년, 그 다음에 X세대 386이라고 386 또는 586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는 75년부터 84년 출생자들을 이야기하고요. 386 세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겹쳐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라 해서 85년부터 96년까지의 출생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97년 이후의 세대를 Z세대라 해서 MZ세대라 그러고, 이 MZ세대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불러서 MZ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청중 분석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원이 30명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30명 이하일 때는 소통과 개별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눈맞춤,
이렇게 눈 맞춤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 서먹한 분위기를 깨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도 좀 활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질문과 응답과 친근한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30명 이상일 때는 좀 카리스마를 보내면서 유머러스한 진행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하면 그룹 활동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때 그 30명 이상일 때는 특히나 마이크라든가 스피커 같은 기자재나 공간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나 제안, 창작물 또는 연구 결과를 드러내서 알리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텐츠, 그 다음에 전달력, 시각자료. 콘텐츠는 메시지와 내용을 의미하고, 전달력은 흐름과 목소리, 시각자료는 텍스트와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기획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세 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건 유형과 관련이 돼 있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유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그 다음에 청중들은 어떠한지, 장소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은 설득, 설명, 오락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설득과 설명이 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유형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는 점들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의 청중 분석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MZ세대인지 기성세대인지 인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점들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